오늘 당신은 누구 생각에 미소를 지었고 어떤 생각에 아련해졌나요? 지금 이 시간은 누군가를 미칠 듯이 사랑하는 시간, K-팝 오타쿠 학과입니다. K-팝판에서는 덕통사고를 당했다, 치였다, 신내림 받았다 등 아이돌 입덕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참 많죠. 그런데 탈덕을 표현하는 단어는 글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K-팝에 입덕하게 되면 탈덕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기 마련인데 말이죠. 오늘 K-팝 오타쿠학과 24회차에서는 자의적 탈덕이 아닌 타의적 탈덕을 당한 이야기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도 참 할 말이 많죠. 그럼 우리 본격적인 코너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NCT 드림의 사랑이 좀 어려워. Love 오직 너뿐이야. 인생을 걸고 마지막 사랑이 될 거란 말은 너지. 서투른 첫사랑 love 언제나 곁에 next to you. 졸졸 따라다녀 붙어버릴 듯. 뭐든 같이 하면 된다 생각하나. 그때 마치 청춘 무비 같았지. 사랑 옆이 바짝 따라온 근심 똑같이. 넌 내가 작은 줄 알았는데 뭐 어떻게 추억이야. 그런 시간들은 다 지나갔어 다. Baby 정말 미쳐 crazy. 너에게 빠져서 우려진 느낌밖에 몰랐지. 그저 그랬었어. 이 정도인가봐. 더 잘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지. 여기까지 사랑이 좀 어려워. 나 잘했었어. 아마 어린 맘에 들키기가 싫었나봐. 나만이 하는 비밀 묻어둘래 여기. 사랑이 좀 어려워. 남들만큼 한다고 이제 더 이상은 어리지가 않아. 나를 믿어보라 했지. 끝거도 끝없는 love 이렇게 맘먹은 대로 넘어가지 않고 가슴 어딘가 막힌 채로 걸려있는 것만 같지. 세상에 나 나뿐이었던 네가 놓은 손을 눈치 없이 혼자 붙잡고 있던 날들. 아무것도 몰랐던 나에게 순수했던 my first and last. 지나갔어 다. Baby 변해버린 마음을 대놓고 말하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해 왜. 그저 그랬었어. 이 정도인가봐. 더 잘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지. 여기까지 사랑이 좀 나 어려워. 잘했었어. 아마 어린 맘에 들키기가 싫었나봐. 나만이 하는 비밀 묻어둘래 여기. 사랑이 좀 어려워. 네가 해줬던 말 내가 해줬던 말 다 기억하기에는 난 아직은 좀 어려워. 결국 여기까지 사랑을 알기엔 너무 작았었던 나. Baby, help me.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풀리지가 않아, babe. 나 그때는 참 어렸어. 그저 그랬었어. 이 정도인가봐. 더 잘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지. 여기까지 사랑이 좀 나 어려워. 잘했었어. 아마 어린 맘에 들키기가 싫었나봐. 나만이 하는 비밀 묻어둘래 여기. 사랑이 좀 어려워. 솔직히 난 사랑이 좀 어려워. 솔직히 난 사랑이 좀 어려워. 네, NCT 드림의 사랑이 좀 어려워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주 화요일 3시부터 4시에 방송되는 K-팝 오타쿠 학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DJ 뷰입니다. 네, 오늘 K-팝 오타쿠 학과 24회차는 탈덕 이야기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앞서 언급했듯 K-팝 입덕 사례는 정말 많지만 탈덕 사례는 많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타이적 탈덕을 당한 게스트 한 분 모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율씨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pop 오타쿠학과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유리라고 하고요. 저는 앞서 뷰디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타이적 탈덕을 당한 사람입니다. 네. 네, 이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제가 뷰디님을 붙들고 저 K-pop 오타쿠학과 나가서 할 말 있다고 맞아요. 네, 제가 나오고 싶다고 출연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아, 진짜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저도 탈덕을 진짜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23회차 정도 K-pop 오타쿠학과가 23회차를 맞이했는데 22회차 전부 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얘기만 담았거든요. 그래서 만남은 있지만 헤어짐은 없는 그런 주제들로 이루어졌었는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탈덕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연 누구를 좋아했었는지. 사실 이름을 얘기하면은 아마 그 타이적 탈덕이란 말이 한 방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이야기하기 전에 저 진짜 아니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네. 이게 저 앵글로 볼 때는 모를 실감이 것 안 같아요. 나실 네. 텐데 저는 지금 교디님과 굉장히 가까이 앉아 있지만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교디님을 볼 수 없어요. 이 상황 어떡하죠? 그러니까 저 이제 화면이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 바로 앞자리에 율님이 앉아 계신데 저희 둘을 사이를 갈라놓는 모니터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 지금 모니터 상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화면 속에 율님을 보고 있고 화면 속에 뷰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이는 라디오에 여기 찍혀 있는 요 뷰디님의 얼굴을 보고 네. 뷰디님은 여기 찍혀 있는 여기 있는 제 얼굴을 보고 맞아요. 저는 이제 이 화면으로 컴퓨터가 총 2대인데 저는 제 화면으로 율님을 보고 율님은 율님 가까이 있는 화면을 보고 네. 서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 네. 21세기식 비대면 같은 대면 방송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웃겨서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네. 이쯤이면 진짜 이제 청취자분들이 너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이 방송 상황도 참 궁금해서 한번 라디오 스튜디오 오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 앞서 정말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너 도대체 누구를 좋아하길래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네,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맞아요. 얘기해봤고요. 잘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좋아하는 거 물어보는 거 실례인가요? 전혀 아니고요. 네. 다 저의 뭐 인생이고 제 과거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아이돌은 참고로 제가 중고 6년 동안 좋아했고요. 빅뱅입니다. 네, 제가 좋아했던 아이돌은 빅뱅입니다. 1집 때부터 좋아했었어요. 처음에 그 뭐지? 빅뱅에 빅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데뷔 초창기에 내놨던 노래인데 그 노래가 나왔을 때부터 좋아해서 그리고 빅뱅이 뭐 나름 아이돌이니까 뭐 우여곡절이 좀 있었잖아요. 그 논란에 대해서의 가치 판단은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든 소화를 해서 나름 잘 지나갔었어요. 잘 지나갔고 그 좋아하는 마음을 잘 유지를 하면서 이거 어쨌든 뭐 여러 면모를 좋아했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그래도 역시 음악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가장 컸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앨범 다 사고 그 앨범들 수록곡을 정말 다 듣고 가사도 다 외우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거기까지 네. 아직 그 얘기는 다음 시간입니다. 네, 그건 다음 코너로 일단 넘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그 가수였구나 이렇게 좀 눈치껏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에 궁금한 거는 그 아이돌을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입덕이라고 하죠. 네. 일단은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일단 여중이었는데 약간 또래들 간에 그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좀 아이돌들을 다 좋아했어요. 동급생들이 거의 다 좋아했고 제가 있던 때가 약간 아이돌 춘추전국 시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전문 용어다. 네, 정말 많았어요. 그때 뭐 저는 빅뱅 좋아했지만 그때 뭐 슈퍼주니어도 있었고 2PM도 있었고 샤이니도 있었고 뭐
그 시대 때 활동했던 아이돌들이 진짜 다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걸그룹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소녀시대도 있었고 원더걸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을 중심으로 친구들이 이제 서로 335 친해지면서 그게 일종의 또래 문화로 이제 친구를 사귀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 문화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 생활에 이제 되게 큰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네. 저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친구를 통해서 이제 빅뱅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좀 보다 보니까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노래도 제 취향이고 외모도 제 취향인 멤버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아하게 돼서 그렇게 이제 뭐 앨범도 사고 뭐 콘서트도 가지는 못했어요. 저는 학생이어서 예매를 못해서 저는 클릭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컴퓨터는 별로 좋지 못했고 그래서 네. 콘서트는 못 갔지만 그래도 콘서트 DVD를 구매해서라도 진짜 나중에라도 다 보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덕질을 했어요. 용돈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말 6년 동안 진짜 좋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깊게 사랑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참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요. 저랑 물론 다른 곳이었겠지만 저도 여중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서는 제가 여중 때는 엑소였어요. 엑소의 으르렁이 팡 뜨면서 엑소를 안 좋아하면은 진짜 애들이랑 대화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친구들이랑 친해져야 되고 제가 그때 되게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가 엑소 변백현 씨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걔랑 친해지려고 엑소는 몇 명이야? 엑소에 누가 제일 잘생겼어? 아 진짜? 매력 있다라고 이렇게 친한 척을 하면서 그렇게 저도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빅뱅을 좋아하게 된 그 입덕 계기와 제가 엑소를 좋아하게 된 입덕 계기가 참 비슷해서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때가 좀 그랬죠. 진짜 친구들 때문에 친구랑 잘 지내고 싶어서 아이돌 덕질을 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저도 처음 계기는 어느 정도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서 시작한 것도 있었지만 뭐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 진짜로 좋아했었고 네. 진짜 진심 어리게 좋아했던 것도 컸는데 예 나머지 이야기를 다음 코너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코너에서 다음 코너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하나 더 있죠. 그래도 그 되게 타이적 탈덕을 하기 전 시즌에도 되게 자잘자잘한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유리님은 좀 그냥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 편이었나요? 넘어갔나요? 아니면은 멘탈 다시 잡고 갔나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저는 뭔가 사람마다 반응이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약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일단 감싸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좀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그래 잘못한 거지 그래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근데 뭐 반성하고 또 안 그러면 되지 약간 이런 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뭐 했어 괜찮아 기죽지 마 반성하고 또 안 그러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냥 그래도 응원해 그래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팬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 팬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되게 여러 번의 파고를 그런 식으로 이제 잘 넘겼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헤이즈 한 번 왔거든요. 그게 헤일은 아직 잠시 멈춰. 예. 멈춰. 윈터 이즈 커밍 같은 네, 그런 상황이 다음 코너에서 맞아요. 저도 아니 진짜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 되게 덕질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이 생애 주기 덕질 주기가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게 저도 되게 자잘자잘한 어쨌든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전 엑소 좋아했을 때 애들이 이제 탈퇴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뭐 탈퇴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사건 사고가 하나씩 있을 때마다 그래 일단 내가 좋아하는 멤버는 아직 있으니까 그래 뭐 너네들이 사고를 쳤지만 그건 내가 한 건 아니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친구들이 야, 걔 무슨 사건 있던데 하면은 그게 왜 나랑 뭔 상관? 약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넘어가긴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정론이고 훨씬 건강한 방법인 것 같아요. 교리님 같은 그런 멘탈로 딱 가는 게 오히려 정답인데 약간
아, 사람마다 다르죠. 네. 저도 근데 약간 내 새끼면은 솔직히 조금 난 진짜 감싸주긴 해요. 진짜. 아, 그래. 알겠다. 다음부터 안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 빌어야지 뭐. 내가 걔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취자분들도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래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곡을 했는데요. 네. 오늘 탈덕 이야기와 좀 결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 그 곡이었던 사랑이 좀 어려워도 첫 가사가 그거예요. 오직 너뿐이야라고 말했던 오직 너뿐이야 인생을 걸고 말했던 사랑이 이제는 좀 안녕이다. 약간 그런 가사인데 두 번째 곡은 상대를 와. 엄청 미친 선곡이네요. 상대를 욕하는 곡이죠. 네. 21의 Hate You 나 너 싫어 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넌 정말 재수 없어 널 만날 이유 없어 너 같은 남자 이 세상에 가렸어 재수 없어 단점을 셀 수 없어 참으면 사랑하기 시간이 너무 아까워 hate you I'm living without you I hate you I'm living without you 너와의 기억은 기다린 기억밖에 없어 난 참고 참아도 끝은 없었어 사랑한단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 난 무심한 너의 사랑에 난 지쳤어 기분이 더러워 자존심 다 버리고 줬는데 참 서러워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난 두려워 사랑이란 그 글자 가이장 난 무서워 네가 참 우스워 난 정말 재수 없어 널 만날 이유 없어 너 같은 남자 이 세상에 가렸어 재수 없어 단점을 셀 수 없어 참으면 사랑하기 시간이 너무 아까워 hate you I'm living without you I hate you I'm living without you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이 반 속가도 끝은 없었어 언젠간 너도 너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될 거야 아파봐야 그때 넌 내 맘 알 거야 기분이 더러워 해피엔딩의 주인공이란 건 없었어 내가 바보처럼 숨지는 난잘 됐어 지금이라도 너라 가슴이 떠나겠어 정말 재수 없어 넌 정말 재수 없어 널 만날 이유 없어 너 같은 남자 이 세상에 가렸어 재수 없어 단점을 셀 수 없어 참으면 사랑하기 시간이 너무 아까워 hate you I'm living without you I hate you I'm living without you 맘이 시원해 속이 후련해 뼛속 깊은 곳까지 내 기억 지웠네 너무 시원해 속이 후련해 뼛속 깊은 곳까지 내 기억 지웠네 넌 정말 재수 없어 널 만날 이유 없어 너 같은 남자 이 세상에 가렸어 재수 없어 단점을 셀 수 없어 참으면 사랑하기 시간이 너무 아까워 hate you I'm living without you I hate you I'm fine living without you 트웬티원의 Hate You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주 화요일 3시에 방송되는 K-pop 오타쿠 학과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라디오를 진행하는 뷰디입니다.
K-팝 오타쿠학과 24회차는 계속해서 아이돌 팬의 타의적 탈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부가 시작되는데요. 2부에서는 본격적인 율님의 타의적 탈덕 이야기를 나눌 차례입니다. 윈터 아까- 이즈 커밍. 맞아요.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했는데 사실 1부는 이번 코너를 위한 발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른 얘기 좀 다 치워보고 율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진짜 사실 웃음밖에 안 나요. 진짜 네, 질문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할 정도죠. 그쵸. 전국이 뒤흔들렸고 맞아요.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 있었죠. 사실 일단 얘기 오케이. 네. 네. 네, 일단 음, 사건의 이름을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음.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건, 버닝썬 사건이 터졌고요. 그쵸. 거기에 이제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가 연루가 되어 있었고, 아유, 그리고 연예인들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이제 네. 성폭행 영상을, 불법 촬영 영상을 돌려보는 사건도, 네, 그것도 이제 함께 크게 터지면서, 아, 네, 이게 단순히 디지털 성폭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함께 해서 뭐 온갖 범죄가 성범죄 카르텔이 이제 진짜 광범위하게 맞아요. 얽혀가지고 펑 터졌거든요. 근데 맞아요. 거기에 빅뱅 멤버가 진짜 핵심 축으로 들어가 있었고 아예 거기에 그냥 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어떡하냐. 네. 사실 뭔가 사고를 칠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연예인들도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고 뭔가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내 잘못은 아니고 상처받거나 힘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이즈는 상상도 못했어요. 맞아요. 네,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도 없었고 예상할 수도 없는 사이즈였어요. 진짜 제가 아까 전에 하려고 했던 말이 사실 이 버닝썬 사건 이후로 K-팝 팬들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형식도 되게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사실 저는 왜 가장 충격적이었냐면요. 사실 그 남자 아이돌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아이돌 산업은 여성의 돈을 주 소비자가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되게 화가 분노가 많이 났던 게 어떻게 여성의 돈으로 성공을 해놓고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그래서 이게 진짜 분노가 많이 차올랐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류님은 그때 좀 어떤 생각이었는지 사실 물어보는 것조차 웃겨요. 어떻겠어? 그래도 한번 기록해 봅시다. 저희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글쎄요. 그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네,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못했죠. 맞아. 저한테. 그쵸.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현실 부정을 좀 했었고 그치, 당연하죠. 말이 돼? 응. 어떻게 아니야. 응. 이런 일을 벌릴 순 없었어.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했겠어. 근데 이제 진실이 드러날수록 네, 했다는 게 자명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을 이을 수가 없었죠. 진짜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쯤에 승리 씨가 방송 나와서 그 이미지가 막 되게 열심히 사업을 맞다. 하고 있는 그 이미지를 막 예능 나와서 쌓고 있었어요. 그쵸. 그 혼자 사는 예능. 네. 네. 거기 나와가지고 막 맞다, 전화로 막 사업을 막 열심히 하는. 맞아. 네. 그래서 사업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막 컨택을 하는 막 그런 이미지를 막 쌓으면서 연출을 하고 막 했는데 세상에 그게 그런 음지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당당하게 연출하고 있었다는 게 네.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배신감이었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지? 그치.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죠. 진짜 총체적으로 뒤틀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방금 뷰디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진짜 여성의 돈으로 성공했다라는 말이 저는 어느 정도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팬덤의 90% 이상이 여성 팬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빅뱅은. 그쵸.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을 그렇게 수단화했고 네. 여성을 그렇게 도구화해서 또다시 범죄에 악용을 했다는 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긴 했죠. 사실 이게 아이돌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진짜 그 여성 범죄와도 많은
사실 여성 범죄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그럼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버닝썬 이후에 팬 문화가 어떻게 달라졌냐고 생각하면요. 이 여성 팬들이 아이돌을 좋아할 때 이 사람은 논란이 있나? 이 사람의 그 성품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고심해서 입덕을 하게 돼요. 저는 사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좋아하는 아이돌은 사실상 대부분 좀 착하게, 그러니까 약간 순한 성격을 좀 찾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팬들도 약간의 각오를 좀 많이 하고 입덕을 하게 되는 문화로 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애들이 다 빌었어요. 제발 우리 애는 없길, 우리 애는 아니길. 근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기사에 가수 용씨가 있었거든요. 네, 기억나요. 근데 제 친구가 가수 용씨를 좋아했는데 안타까워. 왜 분노했냐면요. 가수에 용씨가 한 명밖에 없다. 야, 이거 그러면은 나는 현실 도피도 못한다. 이거 그냥 걔가 빼박이다. 이랬던 그 기억이. 사실 지금은 웃죠. 지금은 저희 둘이 이걸 기록하자고 하면서 웃지만 그 상황이었을 때는 진짜 심각했습니다. 그쵸. 모든 그냥 아이돌 팬들이 그때 SNS도 거의 다 멈춰 있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런 심각하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아이돌이 감당하고 그게 정말 큰 산업이 됐을 때 새로운 아이돌을 덕질을 못하겠는 게 이 자식도 연루가 되어 있을 수 있겠다. 약간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또 그 연루가 되신 분들 중에 네. 쉽게 인정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맞아. 네, 그래서 네. 아니라고 일단 하니까 그 문제의 용 씨도 그 희기성 씨인 그분조차도 나 아니라고 심지어 굉장히 맞아. 강하게 반박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단 희망. 네, 내 연예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믿어줘야지 어쩌겠어요. 아니라잖아. 아니라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맞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희망에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네, 그런 안타까운 풍경들이 많이 연출이 됐는데 그 동아줄들이 이제 다 족족 끊어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팬이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이 팬들한테 그 잣대를 가한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니네 왜 걔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이래서 아이돌 팬들은 안 된다 야는 그런 잣대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되게 화났는데. 맞아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가수 잘못 아니에요? 그럼요. 되게 막 감쌀 걸 감싸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감정의 문제라는 거를 사실 그렇게 단순화해서 바라보기는 전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특히나 아이돌 팬덤 문화는 어쩌면 10대들의 문화라서 약간 그렇게 이렇게 바로바로 그렇게 분절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그게 쉽지 않은데 그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어른들이 너무 쉽게 말하면 좀 교조적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가르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으이그 니들이 이러니까 아이고 한심해라 이렇게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게 되게 불편하죠. 그리고 애초에 아이돌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아이돌이 뭐 너 좋아한다 해서 밥을 먹여주니? 맞아요. 걔네만 하루 종일 쳐다보면 뭐가 나오니?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팬들도 일단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선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감정이 앞서 있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자식이 만약에 예를 들어 학교폭력 가해자예요? 그러면 솔직히 어느 부모가 바로 인정을 하겠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부정을 한 번씩 하잖아요. 현실 부정을. 그럼요. 그런 비슷한 경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시를 들어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맞아요. 감정의 문제라서 그렇게 바로바로가 안 됩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이게 물론 아이돌 그 대상 사람이 잘못한 것도 플러스지만 이런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아이돌 팬덤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잣대가 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한번 알려주고 싶었어요. 좀 잔인한 구석이 분명히 있죠. 네, 맞아요. 굉장히 좀 매정하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그
부분 그 버닝썬이 터졌을 때는 어떠셨어요 기분이? 아 얘기했나? 뭐 대강 얘기하긴 했는데 네. 전 진짜 약간 남자 아이돌에 대한 불신이 엄청 커졌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의 불신으로 인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도 누군가를 덕질하진 못해요. 네, 취향의 연예인은 있긴 있었거든요, 몇 명. 근데 이렇게 옛날 같은 덕질은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이 이거였어요. 그 옛날처럼 순수했던 사랑은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의 동경은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그 얘기 계속 문화가 달라졌다 하는 게 그 순수했던 동경. 그 우상으로 바라보는 사실상 숭배 문화도 사실 조금 있었거든요. 있었죠. 근데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팬이 쟤도 똑같은 애지. 쟤도 어쨌든 언젠간 사고를 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상처받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너무 세게 한 번 맞으니까 두 번 다시는 이제 진짜. 네, 그 대비를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이게 참 웃겨요. 슬퍼요. 진짜 우픈 상황이었어요. 네. 상황이다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참 저도 이제 아이돌을 좋아하는 코너를 하잖아요. 프로그램에.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참 양면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각오를 하게 되고 이 걱정을 사실 안 하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덕질을 하면서.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준비를 좀 계속 하면서 덕질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K-pop 오타쿠 아까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덕질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진짜 저도 사실 버릴 각오 하면서 항상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매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게 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맞아요. 네, 진짜 나를 지키는 일이라서 이것도. 네, 뭐가 옳고 그름을 여기서는 정말 판별할 수가 없죠. 그럼요. 잘해야지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네,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율님이 추천해준 곡인데요. 네. 어떤 곡인가요? 네, 제가 이 가수도 제가 덕질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가수인데 역시 그 누구께서 짓밟아 놓은 덕질 세포가 아직 안 살아나셨기 때문에 덕질은 못 하고 있는 분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들의 노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후렴구가 오늘 주제랑 좀 맞는 것 같아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이매진 드래곤스의 빌리버라는 노래 골라봤어요. 네, 그러면 이매진 드래곤스의 빌리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Second thing, second, don't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at I can be. I'm the one at the sail, I'm the master of my sea. Oh, ooh, the master of my sea. Oh, ooh. I was broken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masse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from the pain, taking my message from the veins, speaking my lesson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 Hey, you made me a believer, believer. Hey, you break me down, you build me a believer, believer. Pain, let the bullets fly, or let them rain. My life, my love, my drive, it came from. Hey, you made me a believer, believer.
flames. You're the face of the future, the blood in my veins. Oh, ooh, the blood in my veins. Oh, ooh. But they never did, ever lived, ebbing and flowing, inhibited, limited, till it broke up when it rained down. It rained down like. Hey, turn me up, you turn me up, believer, believer. Hey, turn me up, you turn me up, believer, believer. Hey, let the bullets fly, let them rain. My life, my love, my God, it came from. Hey, turn me up, you turn me up, believer, believer. 이매진 드래곤스의 빌리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매주 화요일 3시부터 4시까지 뷰디가 진행하는 K-pop 오타쿠 학과입니다. 정말 전 시간에 되게 열분에 찬 대화를 했죠, 저희가. 오늘 방송은 계속해서 타이적 탈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계속 진행을 해보죠. 이제 세 번째 코너에서는 타이적 탈덕을 당했지만 그래도 현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율님, 뭐 여전히 덕질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네. 덕질은 뭐 그 분들은 당연히 팽. 네, 안녕하셨고요. 완전히 탈덕하셨고요. 네. 뭐 흔히 말하는 아이돌 갈아타기. 네, 그러니까 덕질계에서의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 진정한 탈덕은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저는 완전히 탈덕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무관심해요. 네, 그 최근에 놀랍게도 컴백을 했잖아요. 그쵸. 그 제 네. 지인들은 이제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걸 아니까 네. 사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종종 했어요. 야, 컴백한다더라고 이러는데 제가 아니,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나 정말 관심 없어. 라고 맞아. 그냥 탁 잘랐거든요, 진짜. 멋있다. 네, 근데 정말 저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찾아보지도 않았고 노래 듣지도 않았어요. 맞아. 그리고 이게 네. 한동안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제가 음악을 진짜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네. 그 노래를 가사를 다 외울 정도로 좋아했으니까 너무 밉지만 그래도 그 음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어서 그냥 노래는 들을까라는 생각에 노래를 못 지웠었어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언제 한번 그냥 틀어서 듣는데 그 제가 알던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네. 당연하죠. 네. 맞아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그냥 역겨워. 네, 너무 고통스럽고 네. 그 전에 그 노래를 듣던 그 감성이 하나도 안 살고 그냥 그 가사도 그 전에는 시적으로 느껴지는 구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게 뭐하는 짓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노래들도 다 지우고 떠나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제 인생에서 이제 이렇게 그냥 다 도려내진 사람들이라서 저는 정말 완벽하게 탈덕을 했고요. 그 뒤에도 다른 아이돌이나 어떤 뮤지션을 덕질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는 제 귀에 듣기 좋은 노래를 듣고 있고 딱히 덕질을 누군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 뭐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정리할 수 있죠. 탈캐했다. 그렇죠. 갓생 산다. 갓생인 줄 모르겠지만 네.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됐던 부분이 저는 사실 엑소 그 첸이라는 멤버 덕분에 타이적 탈덕을 당했거든요. 아이고 네. 근데 그래도 노래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율님처럼 하고 들었거든요. 새로 그때 제가 탈덕하고 난 뒤에 Don't Fight 어쩌고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해서 들었는데 그냥 뭔가 귀에서 튕겨서 나간다.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나갔고 네. 그 멤버의 목소리만 들으면은 그냥 울컥울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노래도 못 들을 만큼의 이 감정이 더 우선이 되는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맞아요. 공감이 됩니다. 맞아요. 정말 오염됐다는 느낌? 내 귀가 아니 그 노래가 그 음악이 네. 맞아요. 감정도 그렇고 참 어떻게 이렇게 그 마음 하나로 노래가 그렇게 들릴까 참 너무 신기하기도 해요.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 그만큼의 진짜 사랑이 대단했다 이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사고를 친 거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러니까 그 덕질을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 얘기를 좀 지금 해보면 어떨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저도 오늘 방송에 되게 나오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 세월 동안 되게 힘들었는데 결국 지나면서 깨달은 건 제 잘못은 아니에요. 저는 순수하게 좋아했고 순수하게 좋아했던 그 마음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뭔가 덕질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제는 그런 그 해이를 저 혼자 맞은 게 아니에요. 진짜 온 맞아. 나라가 다 같이 맞았잖아요. 맞아요. 그 뒤로 그 뷰디님이 말씀하셨듯이 덕질 문화가 살짝 바뀌고 약간 그 이제 밑에 한층 깔려 있는 그 의심을 영원히 걷어낼 수 없어졌다고 생각은 맞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덕질이 뭔가 잘못된 거는 아니고 결코 그럴 순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나 죄책감 없이 그냥 즐길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 오늘의 덕질을 후회하지 마시고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을 K-pop 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서 여기 나오게 되었어요. 진짜 맞아요. 사실 팬이 진짜 어떻게 알고 얘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어서 난 안 좋아할 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요. 제 팬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진짜 이 모니터 이 모니터에 가려진 그러니까 한번 걸쳐진 화면 속에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건 못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라는 게 이 모니터 상에서 봐왔지만 그래도 이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팬들은 그 사람을 전부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뭔가 그러게 왜 그런 사람을 좋아했어라고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 나 왜 그런 사람을 좋아했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부분이다. 나는 맞아요. 진짜 보여지는 모습만 좋아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 생각을 저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내가 바본가? 왜 이런 걸 몰랐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알아? 맞아, 어떻게 알아? 저 겨우 중학생이었는데 제가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네. 심지어 하물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나쁜 속내를 갖고 있는지도 잘 판별을 못해요. 진짜 작정하고 숨기면 전혀 모르니까. 그럼요. 근데 아이돌은 하면 더 어떻겠어. 그래서 그걸 너무 본인의 탓으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저희는 하고 싶은 거랍니다. 맞습니다. 정말 진짜 좋아하는 마음은 절대로 죄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마음이고 좀 쉽게 내줄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배반하는 게 정말 악질적인 거지. 그렇죠. 네, 잘못된 선택이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실 무조건적으로 감싸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아니야, 우리 애는 그럴 리 없어. 난 얘 끝까지 믿어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기준에서도 무조건 감싸주는 사람이 그렇게 좋다고 보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은 근데 뭐 거기서 2차 가해만 안 하면 그쵸. 되겠지. 네. 맞아요. 그렇다 그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도 탈덕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 감옥 가신 그분에 대한 탈덕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도 진짜 사실 저는 그것까지는 그렇게 이해는 안 되는데. 저도요. 네, 그리고 그 명징한 잘못까지 감싸거나 팩트를 호도하고 진짜 뷰디님 말씀대로 2차 가해하고 이거는 문제적이에요. 절대 그건 용납 안 되는데 그럼에도 뭔가 좋아하는 마음 자체는 죄가 없다. 그렇지. 그거는 네, 그렇다.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맞아요. 이게 참 오늘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탈덕 당했어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깔깔깔깔 그때 그랬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율님? 아, 저는 약간 묵은 얘기를 좀 풀고 가는 것 같네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뭔가 해소할 그게 딱히 없었어요.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주변인들이랑도 이렇게 깊게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이 주제 가지고 그냥 욕만 드립다 했지. 사실 네.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교디님이랑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에서 네, 비대면 같은 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맞아요. 네,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사실 저의 가장 큰 목표는 네, 방송 사고를 내지 않는다, 욕을 하지 않는다였거든요. 아, 네, 충실하게 지켰다는 점에서 살짝 뿌듯하고요. 네, 맞아요. 사실 사전 미팅 했을 때는 그놈이 이랬는데 네, 온통 삐처리였죠 사전 맞아요. 미팅. 네, 잘했습니다. 네, 저희 사전 미팅 때 그 자리에서 듣고 계시던 국장님께서 맞아. 조용히 들으시다가 굉장히 슬픈 얘기네요라고 한마디 남기고 가셨죠. 맞아. 그리고 제가 근데 이 단어 써도 되지 않나라고 했을 때 네. 국장님이 그 단어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탁 자르고 가시고. 맞아요. 네. 잘했어요 저희. 네, 방송 사고 없었습니다. 네. 하면서 이제 율님 보내드릴 시간 됐는데, 아쉽네요. 떠나기 아쉽네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오늘 제 얘기 좀 어떻게 보면 덕질하면서 요만큼의 불안은 안고 사는 모든 덕질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여를 했다면 저도 오늘 나온 보람을 충분히 느낄 것 같아요. 오늘도 덕질을 하시는 모든 분들 행복만이 가득한 덕질로 하루를 마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덕질 앞으로도 쭉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저희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듣고 율님이 추천해준 곡 듣고 이제 클로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율님. 안녕. Miss you 한동안 난 멍하니 지내 시간은 바쁜 듯이 흘러 바람이 매몰차게 스쳐 가네 But I 네 생각으로 힘이 나네 방금 전에 널 본 것처럼 유난히 널 닮은 별 아래 세상이 환하게 보여 넌 날 빛나게 해 존재만으로 Bless you 너 없이 빈 하루가 가네 듬성하게 빈 공간 속엔 채워지는 너만의 모습으로 But I 네 생각으로 힘이 나네 방금 전에 널 본 것처럼 하늘의 별이 반짝이네 내 마음 아는 것처럼 넌 날 빛나게 해 존재만으로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 행인 이 행인 삶 침대 위로 누워버려 난 뭘 하고 있을까 넌 알고 있을까 변했어 나의 밤 새벽 2:45 전엔 지옥 같더니 이젠 설레는 마음 그 길로
뛰어나간 나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점만 그 밑을 내려다보며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하며 이 밤 처음으로 웃었지 환한 네 미소처럼 넌 날 빛나게 해 존재만으로 환한 네 미소처럼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K-팝 오타쿠학과 24회차는 타이적 탈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누군가를 그만 좋아하는 게 내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막히는 것. 얼마나 화가 나고 기막힌 일일까요? 사실 저도 버닝썬 사건이 터진 그 이후로는 덕질하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사람 과거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돼요. 아무래도 누군가가 한테 관심이 가면은 그 사람을 이름을 인터넷에 치고 이 사람 논란 없나?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누군가를 좋아할 때 이 사람을 좋아해도 되는지 검열을 하는 게 참 이게 맞는 건가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분들이 K-팝 세계에는 타이적 탈덕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맞아, 나도 타이적 탈덕 당해봤지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K-팝에는 정말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방송을 마치기 전에 정말 좋아하는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 한마디 덧붙이면서 오늘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 클로징 곡 NCT 드림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노래처럼 다음 주 화요일 3시에도 104.9MHz에서 만나요. 안녕.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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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정류장에서 좀만 더 멀어도 좋을 텐데 폭폭이 괜히 작아지곤 해 마음 같아서 보이는 벤치마다 잠시 앉았다가 가고 싶은데 마냥 신이 나 웃고 떠드는 너를 보며 걷는 길 다 왔다 안녕 잘 들어가 oh yeah yeah 너 마저 보고 갈 테니까 어서 들어가 예쁜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서 돌아서는 그 순간 벌써 네가 그리워 유난히 헤어지는 게 싫은 어느덧요 일단 널 불러서 세운 채 더는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wait 내일 다시 우리 만날 때까지 널 따뜻하게 해줄 헝마저 할래 babe 하늘거리도 두개 그림자 어색해진 분위기 Come on 다 왔다 안녕 잘 들어가 oh yeah yeah 너 마저 보고 갈 테니까 어서 들어가 예쁜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서 돌아서는 그 순간 벌써 네가 그리워 한 발자국 walk 그 걸음은 무거워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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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발자국 walk it home 그 걸음은 아까워 It's so you baby 세 발자국 walk it home 너와 같이 그 걸음은 힘겨워 Come on come on 네 발자국 walk it home 그 걸음은 아쉬워 다 왔다 안녕 잘 들어가 잘 들어가
우리 다시 만나자